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재룡전기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사실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지막 바닥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팩트는 이지막 바닥에서 출발을 했고요. 7만 원대 돌파를 딱 해주려다가 저항 맞고 살짝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지, 이게 지금 추세가 꺾여가지고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단정을 짓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재롱 전기 여러분들, 결국 전력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 사이클은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황금 사이클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이유는 뭐예요? 결국 AI 인프라에 대한 확산이죠. AI 인프라가 계속해서 커진다는 것은 전력 사이클의 수요도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물론 뭐 LX 일렉트릭도 있고 일진전기도 있고 굉장히 많죠. 경쟁사들 많기는 하지만 그 경쟁사들의 반사 이익을 재룡전기 역시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미 보시면 여러분들, 추세가 명확하게 돌파 나왔습니다. 추세가 명확하게 돌파가 나왔는데 거래대금도 터졌는데, 이걸 여러분들 단순히 눌림 나온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겁을 먹고 만약에 매도하신 분들은요, 진짜 차트만 보고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재룡 전기가 정말 뭐하는 앤지, 그리고 눌리면은 앞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종목의 세부적인 펀더멘탈이라든지 재료 모멘텀 부분들을 전혀 모르니까 대응을 못하는 거죠. 겁을 먹고 그니까 공포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옆에 써놓은 핵심 투자 포인트만 봐도 왜 매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특히 제가 저번 주 재룡전기 영상에서 말씀해 드렸었죠. 그때 제가 재룡전기 영상 찍을 때가 여기였어요. 자, 이 당시에 재룡전기 제가 영상 찍으면서 뭘 같이 드렸습니까? 투자 전략주도 같이 드렸죠. 그때 받아 보신 분들, 제가 지금 하는 말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물론 지금 수익 중이지만 제가 지금 목표가 도달 안 했죠. 계속 홀딩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실 건데, 왜 그러냐면 결국 AI 데이터 센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력 수요는 확대가 됩니다. 노후 배전에 대한 교체를 넘어서서요, 중대형 변압기 수요가 무게중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에 있어서 재룡전기는요, 2월 9일에 실적 발표 이후 관세 경쟁 이슈로 주가가 12% 급락을 하기는 했어요. 다만 중대형 변압기 신규 설비 확보로 구조 전환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면 올해 3월 말에 대전 공장의 인수가 완료가 됐죠. 그 이후에 실제 수주 연결 여부가 실적과 주가의 다음 분기점이 될 수가 있지만, 수주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전력 사이클이 들어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 공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수주가 나오기 때문에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이 투자 전략집 안에도 여러분들 다 들어가 있죠. 미리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헤드라인만 딱 봐도 AI 시대의 중대형 변압기로 전환을 하는가라고 제가 헤드라인 넣어놨죠. 자, 전환이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 AI가 예전에는 학습 단계였다고 하게 되면요, 지금은 뭘로 바뀝니까? 추론 단계로 바뀌고 있어요. 추론 단계로 바뀐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AI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빠르게 연산 속도를 올려야 되고요. 어떤 입력을 했을 때 느리면 안 돼요. 답답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결국 그에 따른 메모리 수요가 확대가 돼야 되죠. 그러면 그만큼 전력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변압기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노후화된 변압기도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못 받으신 분들은요, 이거 한번 이야기해 드릴 거고,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셔가지고 투자 전략지 미리 또 신청하셔가지고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팩트만 보면 이겁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가 바뀌는 전력기기의 판도. 자, 수요적인 구조의 변화를 보세요. 자,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력 소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급증 현상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단순 배전에서 이제 뭘로 바뀌냐면
중대형 변압기로 무게중심 축이 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재룡전기가 2월 9일 날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12%가 급락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급락한 주된 원인이 뭐냐면은 북미 쪽에 대한 부분들의 경쟁이 심화가 되고 관세 부담이 같이 동시에 부각이 되면서 급락이 한번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재룡전기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선주들이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재룡전기 하나만의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반영이 된 구간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클 수밖에 없는 그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겁니다. 자, 경쟁사들이 지금 움직임을 보세요. HD 현대일렉트릭은요, 초고압 중심의 수익성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요, 스마트 그리드의 외연 확장을 하고 있죠. 일진전기는요, 신규 공장의 가동을 임박을 합니다. 재룡전기는 뭐하죠? 중대형 변압기 쪽에 무게중심을 이동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다 달라요. 여기는 초고압이에요. 스마트 그리드예요. 여기는 전선이에요. 케이블. 여기는 중대형 변압기예요. 전혀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겹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팩트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재룡전기가 미쳤다고 400억 원 부지의 대전을 공장을 인수를 합니까? 가망이 없는 곳을?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인수한 이유는 딱 하나. 포트폴리오 확장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 구조의 한 단계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자, 2월 4일에 대전 신규 부지를 400억 원을 확보를 합니다. 기존에는 북미 쪽에 배전 변압기가 수출이 75% 정도가 달했어요. 그리고 중대형 변압기 생산 기지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다간 이거 수요 못 따라가겠구나. 공장 인수를 하는 거예요. 캐파를 늘리는 거죠. 캐펙스를. 자, 캐펙스를 왜 늘려요? 자, 그렇다고 실적이 잘 나오나요? 재룡전기가?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실적이 2025년 매출이 2240억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670억 원이에요. 이익률이 29%대까지 내려왔어요. 이익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인수를 해요. 왜 인수할까요? 이미 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보시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직장인 분들 장중에 차트를 계속 보기 어렵다라는 거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뉴스만 보고 들어갔다가 그 타이밍 한번 놓치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걸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하는지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감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때 결국 손실이 커지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이런 특징적인 패턴들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똑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결국에는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결국 나의 기준이 없으면은 흔들리게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2026년 투자 전략집에는요, 바이오 쪽과 AI 한 종목씩 총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한 종목씩을 뽑아놨고요. 지금 역대급 매집 정황 역시 포착이 됐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90%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요, 이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기술 이전이나 계약
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지금 붙고 있고요. 글로벌 쪽에서도 M&A 라이너스 딜에 늘어나면서 업황 중심축이 지금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올해 이 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뉴스화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게 올해부터 차차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게 키포인트고요. 수급도 제가 AI 기반으로 판독을 해보니까 최근 3개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약 4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고요. 기관이 지금 5천억 가까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수급은 여러분들 그냥 하루짜리로 끝나는 수급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쪽인데요. AI도 지금 미국 관세 이슈로 캐파 투자 돈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올해는 전공정부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장비사까지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그 흐름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HBM 쪽에 관련돼 있는 전공정, 후공정 관련돼 있는 장비단 기업을 꼭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베일에 알려져 있는 기업들 말고요. 이미 베일에 숨겨져 있는 기업, 알짜배기 기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 역시도요. 이미 중장기 성장 구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통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덜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수급도요. 최근 3개월 누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5천억 이상 담고 있고요. 기간이 4,900억 이상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통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두 종목 모두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재료를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집을 먼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재료 발표는 임박해질수록요. 가격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재료는 제가 대부분 다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명만 알면 되는 상황이죠. 자, 종목명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010-2896에 9034번으로 문자로 차프로라고 딱 세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AI와 바이오 쪽 관련돼 있는 한 종목씩 두 종목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요. AI 판독 결과 상세부터 단계별 매수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 최소 목표부터 최대 목표에 대한 수익까지 전부 다 이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진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확 완전히 오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확인 안 하면 이번에 또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그 타이밍은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안 보고 그 차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 뉴스에만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요. 결말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겠죠. 구조가 잡히면은 판단도 달라지고요. 결과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 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해당 투자 전략집 파일 전부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역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핵심적인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재룡전기의 실적이 단기 바닥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왜 그러냐면은 중대형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진입을 하면서 판가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IBK에서 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달 AI 쪽에서도요, 목표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재룡전기가 그렇다고 대형주입니까? 대형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보통 대형주가 아니면은 증권가에서 잘 안 봐요. 스몰캡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단기 바닥 구간도 잡았을 뿐더러 중대형 변압기 쪽에 대한 수혜, 그 사이클이 계속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재룡정기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냐면 3월 말 이후입니다. 자, 이때가 첫 중대형 수주 확인이 될 수 있는 분기점 구간이에요. 이때가. 왜냐면 공장 인수가 진행이 3월 말 대전 부지 인수가 완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중대형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첫 중대형 변압기 수주를.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ASP 쪽에 대한 개선 추이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단가 하락에 대비를 해서 중대형 단가가 상승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관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리스크가 없냐? 리스크는 딱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북미 수주에 대한 단가 하락. 왜냐하면 얘네가 아직까지 북미 쪽에 대한 매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쪽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럴 리스크는 현저히 적다. 첫 번째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근데 사실 AI 쪽이 커지는데 이게 리스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한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쪽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황금 사이클을 지금 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가가 아직 시작 단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시장 여러분들 굉장히 좋죠. 시장 좋고 주도 섹터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주도 섹터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요. 산업 트렌드 타고 있고 모멘텀 좋고 실적 바닥 확인되고요. 외형 성장 확인되고요. 재료 있고요. 앞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이런 기업들은요. 매수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또 재룡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여러분들 시장이 좋을 때는 움직여야 뭐가 돼요? 돈을 법니다. 쉴 땐 쉬고 움직일 땐 움직여야 돼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좀 여러분들 좋은 결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종목을 그냥 단순히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던지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에는 처음에 재료, 그런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구간,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보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결과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제가 작년 7월 29일 날에 로보티즈 영상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가격이 여기였어요. 92,500원대의 가격 고가 라인을 경신하고요. 소폭 눌림 나올 때 79,100원 할 때 제가 영상으로 로보티즈를 찍었어요. 이때 제가 로보티즈 모아 가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이 아래 재료들을 PPT화를 시키면서 말씀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픈 AI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시기가 계속해서 앞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대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장기 쓰임 가치 매우 매력도가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갔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7만 9천 원대에 찍었던 영상 가격이요. 32만 3천 원대를 달성했어요. 무려 320%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단순히 종목을 그냥 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수급을 볼 줄 알고 구간을 볼 줄 알고 시나리오만 잡을 줄 알면요. 종목 선택하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 어려운 게 무조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내가 못 잡았으면 이제 끝 아니냐? 여러분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때도요,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해놨습니다. 지금 시장은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요, 여러 가지 부수 카테고리가 뻗쳐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 쪽,
그리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로봇이라는 이런 플랫폼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신재생 쪽까지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올해도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안 올라간 옥석 가리기 종목을 찾아야 돼요. 결국 숨은 보석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안 올라간 종목이 있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에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미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이미 사업성도 좋아지고 있고요. 모멘텀도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뉴스에서 거론이 크게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있어요. 로보티즈처럼 300%, 10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냥 추격으로 따라 붙어서 운 좋게 먹고 손실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다? 선취매를 하는 관점으로 바꿔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해 시장만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먼저 보고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흔들릴 때 어떤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준을 바꿔서 올해만큼은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급등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위에 보이는 010-2896에 9034번으로 차프로라고 문자 3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50%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뽑아 놓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꼭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서 올해만큼은 우리도 따라 붙는 매매가 아니라 미리 뭐다? 선침해하는 그런 매매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